여러분 중에 발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한 발레리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발레리나는 그냥 평범한 발레리나가 아닌 러시아 황실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였죠. 하지만 그녀의 발레 실력보다 더 뛰어났던 건 바로 남자를 꼬시는 기술이었습니다. 마틸다 크셰신스카야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전설적인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무용수였고 형제자매들 역시 황실 발레단에서 활동한 무용가들이었죠. 8살의 어린 나이에 발레 학교에 들어가 당대 최고의 스승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마틸다는 졸업과 동시에 황실 발레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마틸다는 황실 발레단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탁월한 테크닉과 연기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무대 위의 명성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 벌어진 스캔들로 가득한 사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마틸다는 뛰어난 재능과 기교를 지닌 발레리나였지만 프리마 발레리나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황실 궁정에서의 영향력, 즉 그녀가 황실과 맺고 있던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발레리나들이 황족이나 귀족과 스폰 관계를 맺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틸다 크셰신스카야였습니다. 1890년 18살이던 마틸다는 훗날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밀 아닌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니콜라이는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지만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긴 했죠. 하지만 니콜라이의 마음은 헤센의 알릭스 공주, 훗날 러시아 황후가 되는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릭스 공주는 영국의 앨리스 공주의 딸로 외할머니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황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릭스와 결혼하게 된 니콜라이는 마틸다와의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했던 니콜라이는 마틸다를 그냥 버리진 않았습니다. 위로금으로 10만 루블과 저택을 선물한 것도 모자라 마틸다를 자신의 사촌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대공에게 소개하죠. 황태자와의 이별에 깊은 상처를 받은 마틸다는 순식간에 세르게이를 사로잡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오래 지속됐고 세르게이는 그녀에게 스트렐라의 해변가 별장을 선물하며 그녀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었죠. 이 관계를 통해 마틸다는 러시아 황실과 강력한 인맥을 쌓았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비록 그녀가 예술가로서 재능이 뛰어났음은 분명하지만 커리어 대부분은 황실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오로라 공주, 호두까기 인형의 설탕 요정, 그리고 마침내 프리마 발레리나 아솔루타라는 최고의 칭호까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얻은 것은 아니었죠. 이 칭호는 원래 발레의 거장 페티파가 이탈리아 무용수 피에리나 레냐니에게 수여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틸다는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직접 황실에 청원을 올려 프리마 발레리나 아솔루타의 칭호를 빼앗아냅니다. 하지만 이건 페티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그는 매우 불쾌해했다고 하죠. 세르게이와 공공연한 비밀 관계를 이어가던 마틸다는 남자 한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900년 그녀는 또 다른 로마노프 황족 니콜라이 2세의 사촌인 안드레이 블라디미로비치 대공과 바람을 핍니다. 안드레이는 그녀보다 7살이나 어린 연하남이었죠. 문제는 두 사촌 대공이 서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한 여자를 10년 넘게 공유하는 전례 없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이 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합니다. 1902년 마틸다는 아들 블라디미르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출산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세르게이와 안드레이 두 남자 모두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마틸다와 안드레이는 아이가 안드레이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란에는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틸다가 아무리 주장했어도 블라디미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데요. 심지어 블라디미르 자신조차도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마노프 황족 남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마틸다는 당최 만족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 화려한 무용수에게 또 다른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세르게이와 안드레이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녀는 황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피에르 블라디미로프와도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드레이는 분노로 폭발했고 피에르를 결투장으로 불러 그의 코에 총을 쐈습니다. 피에르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피에르는 마틸다와의 관계를 끝내버리죠. 마틸다는 강렬한 연기력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인간으로서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녀를 따뜻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았죠.
특히 경쟁자들에게 그녀는 냉혹하고 교활한 악녀였습니다. 마틸다는 황실 극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수많은 계략과 권력 노름을 벌인 것으로 악명 높았고, 심지어 황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배역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발레리나들은 마틸다 때문에 발레단을 떠나기도 했죠. 그녀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일화는 무대 위의 닭 사건인데요. 그녀가 가장 아끼던 말괄량이 길들이기 속 리즈역이 올가 프레오브라젠스카에게 돌아가자 화가 난 마틸다는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공연에는 실제 살아있는 닭이 무대 소품으로 사용되었는데, 마틸다는 그녀의 데뷔 무대를 망치기 위해 스태프에게 닭을 풀어달라고 뇌물을 건넨 것이죠. 하지만 마틸다의 계획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닭들이 무대를 어지럽히는 와중에도 프레오브라젠스카야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변주를 완벽하게 춤췄고, 관객들은 폭풍 같은 박수로 그녀에게 환호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틸다는 똥 씹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마틸다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러시아 상류사회의 상징적인 인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영광은 1917년 러시아 혁명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혁명의 발발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볼셰비키가 집권하면서 그녀는 저택을 빼앗기고 소중한 재산 대부분을 잃은 채 무려 6개월 동안 집 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저택은 혁명의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는데요. 발코니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망명에서 돌아온 직후 열광한 군중을 향해 혁명 연설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마틸다의 저택이었습니다. 볼셰비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마틸다는 아들과 연하남 안드레이와 함께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조국 땅을 밟지 않았죠. 망명 중 프랑스에서 그녀는 안드레이 대공과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허울뿐인 공주 자기를 받습니다. 망명 초기 그녀와 안드레이는 러시아에서 탈출한 다른 로마노프 가족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박에 빠지면서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것이죠. 생계를 위해 마틸다는 파리에서 발레 학교를 설립하며 무용가로 다시 컴백합니다. 그녀는 유능한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세계적인 안무가 모리스 베자르입니다. 마틸다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생을 살며 천수를 누렸지만, 말년은 젊은 시절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안드레이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죠. 한때 러시아 귀족 사회의 정점에 섰던 프리마 발레리나 아솔루타, 그 화려한 영광의 여인은 말년을 가난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100번째 생일을 불과 8달 앞둔 시점이었죠. 오늘날 마틸다의 옛 저택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정치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외관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내부는 대부분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가장 큰 공간 일부가 크셰신스카야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